저놈은 이름도 없어. 그냥 머슴이라 불러. 천국 고을 양반가의 둘째 도령이 코웃음을 칩니다. 마당 한쪽에서 한 사내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남루한 옷차림의 머슴이었지요. 돌쇠야, 어서 밭을 갈 거라. 조금이라도 게을렀다간 그날로 내쫓을 줄 알아. 사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합니다. 예, 나으리. 하지만 주인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촛불 아래서 붓을 씻는 그 사내를, 문서를 읽고 몰래 베껴 쓰는 그 손을, 그리고 목에 걸린 낡은 합격 폐물을. 석 달 후 관아의 관리들이 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양반가를 잡아라! 그리고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바로 머슴이었습니다. 과연 머슴이라 불리던 사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별하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였습니다. 전라도 평야의 부유한 고을 청국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선 후기 신분 질서가 엄격했지만 균열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여전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었지요. 청국은 평야가 넓어 곡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양반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집안이 박씨 가문이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한 가문이었지요. 그 집에 머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머슴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지요. 저놈은 이름도 없어. 그냥 머슴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말이지요. 사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본명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돌쇠는 박씨 양반가에 붙어 사는 머슴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만 잘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돌쇠는 과묵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요. 그리고 지나치게 눈치가 빨랐습니다. 주인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준비해 놓았지요. 외모는 평범한 머슴 같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단단한 체구였습니다. 힘이 세서 무거운 것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가끔 번뜩이는 예리한 눈빛이 있었지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돌쇠는 혼자 생활했습니다. 마당 한쪽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그곳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박씨 양반가는 크고 복잡했습니다. 주인 박진사는 고을에서 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적은 없지만 재산이 많았고 영향력이 컸습니다. 안주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잘 돌보았지만 머슴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지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 도령은 한양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도령이 문제였습니다. 이름은 박윤서였습니다. 오만하고 잔인한 성격이었지요. 머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돌쇠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재미로 괴롭혔지요. 돌쇠야, 어디 있느냐? 윤서가 소리치면 돌쇠는 달려가야 했습니다. 늙은 하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영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산 사람이었지요. 김영감은 돌쇠를 조용히 챙겨주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더 주고 추울 때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넌 뭔가 다르다. 김영감이 가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티 내지 마라.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안주인의 조카딸 연하였습니다. 18살의 처녀였지요. 부모를 잃고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연하는 다른 양반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머슴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었지요. 가끔 돌쇠와 눈이 마주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돌쇠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하거나 장작을 패거나 집을 수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주인댁 심부름을 하거나 말을 돌보거나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헛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책이었지요. 돌쇠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머슴이 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고 아름다운 글씨였습니다. 선비의 글씨였습니다. 돌쇠는 주인댁의 문서 내용을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낮에 몰래 본 것들을 기억해서 적는 것이었지요. 한참을 쓰다가 붓을 씻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흔적이 남지 않게 말이지요. 밤마다 붓을 씻는 습관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었지요. 돌쇠는 모든 것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목에 걸린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작고 낡은 폐물이었습니다. 옷 안에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었지요. 돌쇠는 그것을 꽉 쥐고 잠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인댁의 중요한 문서가 사라진 것입니다. 토지 관련 문서였습니다. 박진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서가 어디 갔느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인들도 머슴들도 모두 마당에 섰습니다. 누가 감히 문서를 훔쳤느냐?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지요. 둘째 도령 윤서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머슴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 당장 조사하라. 의심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양반이나 하인들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머슴들만 조사를 받았지요. 하나씩 불러서 짐을 뒤졌습니다. 대부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쇠 차례가 왔습니다. 돌쇠, 내 짐을 내놔라. 돌쇠는 조용히 짐을 내놓았습니다. 윤서가 직접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신발, 그릇.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뒤지다가 발견했습니다. 헛간 바닥 밑에 숨겨진 것을 말이지요.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윤서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아버지. 박진사가 종이를 받아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인댁 문서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의 글씨로 말이지요. 내가 문서를 훔쳐 베낀 것이냐?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라.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윤서가 돌쇠를 밀쳤습니다. 이놈이 그를 알다니. 게다가 문서까지 훔쳤어. 박진사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머슴이 그를 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돌쇠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그날 밤 김영감이 찾아왔습니다. 돌쇠야, 도망가거라. 영감님, 여기 남으면 죽는다. 저들은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의심하고 있어. 김영감이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먼 곳으로 가거라.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영감은 돌쇠의 눈을 보았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조심해라. 김 영감은 떠났습니다. 돌쇠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내가 문서를 훔친 것을 인정하느냐? 소인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베껴 쓴 것이냐? 읽고 싶었습니다. 머슴 주제의 글을 읽고 싶었다고? 박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글을 배웠느냐? 혼자 배웠습니다. 거짓말. 박진사는 매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돌쇠는 매를 맞았습니다. 10대, 20대, 30대.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더 때려라. 실토할 때까지. 하지만 박진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 아버지. 왜요? 이 놈은 보통이 아니다. 박진사는 돌쇠를 감금하기로 했습니다. 헛간에 가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마라. 돌쇠는 어두운 헛간에 갇혔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쇠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고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관리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행색이 수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수행원도 적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은 누구일까? 관리 같은데 뭔가 이상해. 그 사람은 천국 고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장터에도 가고 논밭도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박씨 양반가에 들렀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입니다. 고을의 상황을 살피러 왔습니다. 박진사는 당황했습니다. 미리 통보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관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도 보고 창고도 보고 하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헛간을 발견했습니다. 저곳은 무엇입니까? 머슴을 가둔 곳입니다. 왜 가두었습니까? 박진사는 머뭇거렸습니다. 도둑질을 해서입니다. 무엇을 훔쳤습니까? 문서를 훔쳐 베꼈습니다. 관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문서를요? 예, 저 머슴놈이 그를 아는 모양입니다. 흥미롭군요. 만나볼 수 있습니까? 박진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돌쇠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관리가 돌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입니다. 그를 아느냐? 조금 압니다. 관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조금. 관리는 박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박진사는 당황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는 풀려났습니다. 관리는 돌쇠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박진사와 윤서는 화가 났습니다. 관리가 돌쇠를 풀어줬기 때문이었지요. 저놈을 그냥 둘 수 없다. 윤서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서 공개 처벌이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에서 도둑을 잡았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돌쇠가 끌려 나왔습니다.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이 머슴은 주인의 물건을 훔쳤다. 공개적으로 벌을 주겠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일에 끼어들 수 없었으니까요.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묶인 채 맞았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사람, 보통이 아닌데? 저렇게 맞아도 소리 하나 안 내. 연화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가 살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질이 끝났습니다. 돌쇠는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김 영감이 급히 달려와 돌쇠를 업었습니다. 이 미련한 놈, 왜 도망가지 않았어? 돌쇠를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약을 발라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밤이 되어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영감님, 정신 차렸느냐? 고맙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끝날 겁니다. 무슨 소리냐?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큽니다. 김 영감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박진사 댁의 토지 문서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박진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을에 제출된 토지 문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요. 관리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까? 박진사가 문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라졌던 그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 달 전에 제출되었습니다. 누가 제출했습니까? 모릅니다. 익명으로 왔습니다. 박진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옆에 다른 것도 함께 왔습니다. 무엇이요? 이 문서의 내용을 베낀 종이입니다. 관리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박진사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쇠가 쓴 그 종이었습니다. 이 글씨는 머슴 돌쇠의 것입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머슴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돌쇠가 불려왔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썼느냐? 돌쇠는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왜 썼느냐?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진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관리가 돌쇠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내 글씨는 매우 정갈하다. 감사합니다. 누가 가르쳤느냐? 돌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박진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무슨 아버지가 있어. 하지만 관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돌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머슴, 보통이 아니야. 글씨가 선비 같더라. 도대체 정체가 뭘까? 연화도 돌쇠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불쌍한 머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약방에 갔습니다. 할머니의 약을 지으러 간 것이었지요. 그런데 약방에 돌쇠가 있었습니다. 상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돌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약을 받고 나오는 길에 두 사람이 또 마주쳤습니다. 연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돌쇠는 놀랐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머슴에게 말을 걸다니. 예, 괜찮습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기억에 남았습니다. 연하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머슴이 되었을까? 돌쇠도 생각했습니다. 연하 아가씨는 다르다. 다른 양반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돌쇠는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정체를 드러낼 것인가, 계속 숨길 것인가? 연하를 생각하면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돌쇠는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보름 후, 더 큰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사와 윤서는 돌쇠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놈이 살아있으면 위험하다. 하지만 관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로 위장하면 된다. 어느 날 밤 돌쇠가 일하던 중 사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우물에 독이 풀렸습니다. 머슴들이 마시는 물에 말이지요. 돌쇠도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이 막았습니다. 마시지 마라. 왜요? 이 물 이상하다. 색깔이 다르다. 김영감이 개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개가 물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독이다. 돌쇠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고가 있었습니다. 돌쇠가 일하던 곳에 큰 돌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간신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이 대신 맞았습니다. 김영감이 돌쇠를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영감님,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김영감은 쓰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돌쇠는 영감을 업고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의원이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영감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돌쇠야, 이제 그만 참아라. 영감님, 내 정체를 밝혀라. 그리고 저들을 벌해라. 김영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나? 며칠이면 됩니다.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조심해라.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돌쇠는 결정했습니다. 관리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관리는 고을의 객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누구냐? 돌쇠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가 돌쇠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돌쇠는 놀랐습니다.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래, 내가 올 줄 알았다. 관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라. 돌쇠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예, 내 본명은 무엇이냐? 돌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폐물이었습니다. 관리가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과거 급제 폐물입니다. 내 것이냐?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관리는 폐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우. 예. 제 아버지의 이름은 정우입니다. 관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 그 정우 말이냐? 예. 정우는 10년 전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었습니다. 총망받는 관리였지요. 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죽었습니다. 영모로 몰려 처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우의 아들 정민입니다. 돌쇠의 본명은 정민이었습니다. 관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된 것이냐? 예,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하필 이 집에?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모함한 사람들, 그 중 하나가 박진사입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려 온 것이구나. 예, 3년 동안. 예, 3년 동안 머슴으로 일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관리는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대단하다. 3년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았느냐? 예, 충분히 모았습니다. 정민은 품속에서 여러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관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정민은 관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무고합니다. 영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박진사와 다른 양반들이 모함한 것입니다. 관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과 지위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영모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5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는 정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예,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박진사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머슴이 되어 증거를 모은 것입니다. 죽음은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관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나도 돕겠다. 정민은 놀랐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다. 관리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제자였다. 정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제자? 그래. 정우 어른께 글을 배웠다. 그래서 저를 아셨던 것입니까?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다. 내 아버지를 닮았더구나. 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라.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관리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남행어사였습니다. 정확히는 정우의 누명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관리였습니다. 조정에서도 내 아버지의 사건을 의심하고 있었다. 정말입니까? 그래. 증거가 너무 완벽했거든. 무슨 뜻입니까? 영모 증거라는 것들이 너무 잘 짜여 있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만든 것 같았지.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심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1년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박진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추적했지. 그리고 이곳에 왔다. 그런데 내가 있더구나. 정민은 놀랐습니다. 저를 아셨습니까?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글씨를 보고 확신했지. 제 글씨요? 내 아버지의 글씨와 똑같더구나.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너를 풀어줬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놀랐다. 암행어사가 정민이 모은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하다. 3년 동안 모은 것입니다. 문서들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몰래 주고받은 편지들,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영모를 조작한 증거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박진사를 처벌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사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더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민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암행어사가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영모 조작에 연루된 모든 사람의 명단입니다. 명단에는 고위 관리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암행어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뒤흔들 일이다.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내 목숨이 위험해진다. 정민은 침착했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정말 할 것이냐? 예,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합니다. 암행어사는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18살의 청년이었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좋다. 함께 하자. 감사합니다, 스승님. 정민은 처음으로 암행어사를 스승님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제자였으니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정민은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감탄했습니다. 치밀하구나. 3년 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하자.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박진사가 정민의 정체를 알아챈 것입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머슴 돌쇠가 정호의 아들이라고? 박진사는 경악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목에 폐물을 걸고 있더랍니다. 윤서가 보고했습니다. 박진사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놈이 증거를 모았을 수도.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여야 한다. 당장.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모로 몰자. 영모요? 그래, 저놈이 영모를 꾸몄다고 하면 된다. 하지만 증거가 만들면 된다. 박진사는 급히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정민이 영모를 꾸몄다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관아에서 군사들이 출동했습니다. 정민을 잡아라. 정민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모죄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암행어사가 급히 나섰습니다. 잠깐, 이 사람은 무고합니다. 누구시오? 나는 한양에서 온 관리요. 그래도 영모는 중죄입니다. 증거를 보시오. 암행어사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박진사가 더 많은 증거를 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가시오. 정민은 체포되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권한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지요. 정민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박진사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하는 정민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쇠가, 아니, 정민님이. 연하는 정민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연하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었지요. 제발 무사하기를. 사흘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민이 끌려 나왔습니다. 머슴 옷을 입은 채였습니다.
판관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민이냐? 예, 영모를 꾸몄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 박진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조작된 문서들이었습니다. 판관이 문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영모 계획서가 아니냐? 조작입니다. 정민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작이라니. 예, 박진사가 만든 거짓 증거입니다.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정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관님, 제가 진술하겠습니다. 진술? 예, 진짜 영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민은 결단했습니다. 머슴의 옷을 입은 채로 진술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말이지요. 10년 전 정우라는 관리가 영모로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박진사와 다른 양반들이 정우를 모함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정민이 품속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판관이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것은 박진사가 주고받은 편지들입니다. 영모를 조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이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판관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구했느냐? 3년 동안 머슴으로 일하며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머슴이 3년을. 정민은 모든 죄를 밝혔습니다. 박진사의 죄, 다른 양반들의 죄, 그리고 영모 조작의 진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박진사가 정민을 역적이라 주장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정민이 박진사를 영모 조작자라 고발했습니다. 판관은 고민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그때 암행어사가 나섰습니다. 잠깐, 모두가 그를 보았습니다. 나는 암행어사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다. 판관이 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 나으리. 정민의 말이 사실이다. 박진사는 정우를 모함했다. 그리고 영모를 조작했다. 암행어사가 또 다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조정에서 가져온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정우의 재판 기록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 발견된 증거다. 모두 조작이었음을 증명한다. 박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윤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선언했습니다. 박진사, 너는 영모 조작의 죄로 체포한다. 그리고 정우의 누명을 벗긴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민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연화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머슴의 신분으로 3년을 견뎠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혔다. 이는 대단한 일이다. 암행어사가 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머슴의 옷을 벗어라. 정민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머슴 옷을 벗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한 옷이 있었습니다. 정민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단정하고 당당한 선비였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이 머슴이었다니. 암행어사가 선언했습니다. 머슴이라 불리던 이가 증인이다. 그리고 정우의 아들 정민이다. 그는 신분을 속이고 증거를 모았다. 진실을 밝혔다. 마을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박진사는 끌려갔습니다. 다른 연루자들도 체포되었습니다.
정민은 드디어 아버지의 누명을 벗겼습니다. 다음 날 정민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민, 정우의 아들이자 스스로를 머슴이라 칭하며 3년을 견딘 자, 조정의 서명이 내려왔습니다. 정우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한다. 그리고 정민에게 벼슬을 내린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정민을 보기 위해서였지요. 정민은 이제 머슴 옷이 아닌 선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3년을 머슴으로. 연화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설명했습니다. 정민이 밤마다 붓을 씻던 것은 증거 문서를 베끼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던 것은 본래 선비였기 때문이다. 목에 걸린 폐물은 아버지의 과거 급제 폐물이었다. 모든 복선이 회수되었습니다. 밤마다 씻던 붓, 몰래 읽던 책, 숨겨진 폐물, 그리고 침묵의 의미까지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정민은 침묵했던 이유를 말했습니다. 말하면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모욕을 당해도 참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그날까지 말이지요.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김 영감이 다가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말이지요. 정민 나으리. 영감님. 정민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김 영감이 웃었습니다. 내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영감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힘이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시신부는 달랐지만 진정한 정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박진사는 유배를 갔습니다. 영무 조작의 죄로 처벌받은 것이었지요. 윤서도 함께 유배되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권력도 사라졌습니다. 정민에게는 벼슬이 제한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너를 원한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관리가 되어라. 하지만 정민은 망설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3년 동안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신분의 부당함을. 정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벼슬에 나아가겠습니다. 암행어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다. 천천히 해라. 시간은 많다. 정민은 고개를 숙여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은 연화를 만났습니다. 정식으로 만난 것이었지요. 연화 아가씨, 정민 나으리.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아가씨께 사과드려야 합니다. 왜요? 정체를 속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야 했다는 것을 압니다. 정민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연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아가씨를 지킬 준비가 말입니다. 정민은 진지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준비되면 정식으로 청혼하겠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인연을 남겼습니다. 미래의 약속을 말이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벼슬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처럼 청렴한 관리가 되었지요. 연하와도 혼인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민은 옛날 일했던 마을을 찾았습니다.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였지요. 박씨 집안의 옛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헛간도 그대로였습니다. 정민은 헛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머슴 옷이었습니다. 자신이 입었던 그 옷이었지요. 정민은 옷을 들어보았습니다. 낡고 해졌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3년을 살았구나. 정민은 옷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연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입었던 옷이에요? 예, 연아는 옷을 만졌습니다. 대단하세요. 이런 옷을 입고 신부는 옷이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신부는 선택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슴을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 말이지요.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셨어요.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가르쳐야겠어요. 무엇을요? 신부는 이름이 아니라 선택이 만든다는 것을 말이지요. 두 사람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정민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었지요. 머슴이라 불리던 사내의 이야기. 붓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정갈하고 아름다운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진실을 말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정민은 3년 동안 머슴으로 살며 온갖 모욕과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매를 맞아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진정한 용기는 신분이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진실을 지키는 선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민처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과 의지로 우리 자신을 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